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31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전형적인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디알로와 레시포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려 합니다.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아쉬운 1대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페르난데스가 주도적으로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나 호일룬과 지르크지의 현재 폼과 결정력은 아쉬움을 남기며 다득점 가능성에 의문을 남깁니다. 더욱이 마즈라위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마르티네즈가 측면 수비를 담당하게 되면서 수비진은 더 리우트와 린델로프가 중앙에 위치한 형태로 재편되었으나 이 조합의 호흡과 안정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여지가 큽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4-3-3 포메이션을 통해 마비디디와 파타우의 측면 속도를 활용한 빠른 전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오나노테를 제외하면 중원에서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부족하여 공격 전개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직전 노팅엄전에서는 수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상대의 역습에 1대3으로 무너진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조금 더 낮추고 안정된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콜리와 파스가 이끄는 수비진이 든든하진 않지만 메뉴의 다소 무딘 공격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메뉴가 홈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레스터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 메뉴가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레스터 역시 역습에서 뚜렷한 효율성을 보이기는 어려워 양 팀 모두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팽팽한 균형 속의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최근 경기에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해 반스와 머피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중시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직전 첼시전에서도 뉴캐슬은 공격 흐름을 끌어가며 득점 기회를 다수 만들어냈으나 결정력 부재로 인해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전 공격수 고든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졌으며 이상 역시 상대 수비에 막혀 기회를 자주 놓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셰어와 버니 중심을 잡고 있으나 토날리와 롱스테프가 중원에서 볼 연결과 압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효과적인 역습 전개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첼시는 현재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산초와 파머가 주도하는 공격 전개가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직전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공격 상황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라비아와 카이세도가 중앙에서 전진 패스로 잭슨의 침투를 잘 지원하면서 공격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계획이며 라비아와 카이세도의 전진 패스는 상대의 공간을 노리는 첼시 공격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 수비도 점점 안정적입니다. 쿠쿠레야와 코릴, 아다라비오로 구성된 백스리 라인의 제임스가 복귀하면서 수비 조직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공중볼과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견고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캐슬의 단조로운 공격이 첼시의 수비벽을 뚫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첼시가 뉴캐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 전개와 수비 안정성 면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결정적인 찬스를 득점으로 이어가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첼시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아 보이며 비교적 득점이 많은 경기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프레스턴은 중원을 통한 빠른 역습을 선호하는 팀으로 최근 플리머스와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브래디의 부상으로 인해 리스를 중심으로 한 크로스 전개가 약화된 상황입니다. 리스가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그를 위한 크로스가 원활하지 않아 전방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에 있어 그린우드가 본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점에서 득점력이 부족하며 중원에서부터 기회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레스턴의 수비 라인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스토리, 린세이, 휴즈로 구성된 백스리는 조직력이 다소 불안정하여 강한 공격력을 갖춘 아스날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스날은 전형적인 4-3-3 포메이션을 구사하며 스털링과 제주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지공 전개를 펼칩니다. 직전 리버풀전에서도 2대2로 맞서며 공격력은 확실히 증명했으나 이번 경기에는 은하네리와 같은 유망주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대량 득점이 나올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수비 측면에서 아스날은 가브리엘과 팀버가 결장하면서 진첸코, 키비오르, 토미아스가 중심이 된 백스리 라인 구성이 유력하며
파티가 후방에서 수비 지원과 역습 차단 역할을 맡아 프레스턴의 단순한 속공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중원과 전방에서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프레스턴은 공수에서 전반적으로 조직력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프레스턴이 아스날의 유기적 공격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스날이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공세적인 지공 전개를 주력으로 하지만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수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고도 골망을 흔드는데 실패하면서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존슨과 베르너가 중심이 되어 공격을 이끌겠지만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좌측면에서의 속도와 돌파력이 약화된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중원의 핵심인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이 맨시티의 강한 전방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최전방의 솔랑케 역시 고립될 우려가 큽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로메로와 반더 벤이 지키지만 최근에 연이은 경기 일정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커졌고 이를 악용하는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 라인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는 포든과 귄도안을 중심으로 지공을 풀어가며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도쿠와 그릴리시의 결장으로 측면에서의 역동성이 줄어들면서 누네스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되고 공격 전개의 많은 부분이 사비우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로드리와 더 브라이너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 홀란드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디아스와 스톤스, 아케가 탄탄하게 지키는 수비진이 토트넘의 약화된 공격을 무난히 봉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점유율을 통한 지공을 선호하고 있어 공방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맨시티는 공수에서의 조직력과 중원 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적으로 맨시티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득점 수는 많지 않은 언더 경기 양상이 유력해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